안녕하세요. 가나다 밥상에서 밥 짓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고은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에 담가 먹으면 좋은 계절김치로 고구마 순 김치를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구마 좋아하시죠? 고구마에는 뭐 밤고구마도 있고 물고구마도 있고 뭐 또 호박고구마 뭐 이런 다양한 고구마들이 있는데 그 고구마들의 순들은 대략 비슷합니다. 물론 고구마 순이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색을 띠는 이런 줄기도 있고 또 이렇게 연두색을 띠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고구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고구마 밭에서도 이렇게 고구마 줄기가 다양한 색깔로 나오기도 합니다. 고구마는 다른 식물들도 마찬가지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고구마 줄기를 가지고 김치를 하는데 여기 달려있던 잎부분은 잘라서 데쳐서 말리면 묵나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우리에게 유익한 고구마 그 중에 줄기를 가지고 오늘 김치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고구마 줄기는 사실 굉장히 번거로워요. 껍질을 벗겨야 이게 양념이 잘 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껍질이 약간 비닐 같은 어떤 그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입안에서 잘 씹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씹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껍질을 이제 벗겨야 이제 드시는데요. 이렇게 껍질을 윗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쭉 하면 잘 벗겨집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잘 벗기기 위해서는 소금물에 담가서 벗기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고구마 줄기를 우리는 어렸을 때 따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달고 다녔어요. 뚝 자르고 반대편을 다시 이렇게 뚝 자르고 이렇게 하면 고구마 줄기가 2배의 길이로 늘어납니다. 근데 뭐 여기 지금 목걸이 만드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김치를 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볼에 담으려고 하는 고구마 줄기의 양을 잘 계량을 해서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식이라는 게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손맛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대충 눈대중 손대중으로 하셨는데 지금은 과학화되어 있고 계량화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식을 할 때도 누구나 비슷한 맛을 내려면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kg의 고구마 줄기를 절일 때 1리터의 물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 소금물에 절여서 이걸 모두 간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젓갈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50g 정도의 소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의 그 염도를 가진 소금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을 넣고요. 이런 거품기가 있으면 되게 빠르게 잘 녹으니까 거품기로 잘 저어서 소금물을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만든 소금물을 큰 볼에다 담아 놓은 고구마 줄기에 이렇게 부어서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줄기가 절여지는 동안에 그러면 김치를 담을 준비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를 담는데 계절에 맞는 김치를 담기 때문에 찹쌀처럼 약간 성질이 따뜻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풀을 쓰는 게 아니라 여름 김치에 맞게 성질이 찬 밀가루를 가지고 풀을 쏘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냄비 하나를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물을 계량해 보도록 할게요. 밀가루 풀이 한 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물을 한 컵을 계량을 합니다. 한 컵의 물을 계량을 해서 이렇게 냄비에 담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도 거기에 맞춰서 비율을 잡아야 되니까 물이 한 컵이면 밀가루도 한 컵, 그러니까 가루도 한 스푼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스푼의 밀가루를 계량을 해서 여기다 넣고요. 이 비율은 잊지 말고 한 번만 해보시면 잊지 않고 계속 하실 수가 있는데 물 한 컵에 가루 한 스푼 이렇게 넣고 잘 먼저 거품기로
풀어줍니다. 적당히 이제 풀어진 다음에 자 이제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거품을 내면서 이 풀들이 이제 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이제 이 밀가루는 다 익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끓이지 않고 그냥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이 다 쏘아졌어요. 풀이 식는 동안에 김치에 들어갈 다른 양념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름철에 지금 한참 빨갛게 익기 시작하는 홍고추와 부추, 네, 그리고 양파 요 세 가지를 색깔이 좀 보이도록 이제 넣을 것인데요. 씻어서 준비해둔 부추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추는 이제 고구마 줄기를 한 5, 6cm 길이로 이렇게 자를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네, 5, 6cm 길이로 이렇게 잘라서 놓으면 되겠죠. 네. 뭐 이 길이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네, 끝부분이 나오면 맞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뭐 상심하지 마세요. 네, 이게 김치에 들어가서 또 간에 이제 절여지고 익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길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지는 것이라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파는 겉껍질을 모두 벗기고 네, 앞뒤를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씻어서 채를 썰어서 그러니까 고구마 줄기나 부추 이런 것과 비슷한 그 굵기나 길이로 이제 자를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양파는 채를 이제 썰 것이기 때문에요. 이쪽 뿌리 쪽에 하나로 연결해 주는 부분은 이렇게 칼로 도려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려내시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부추와 비슷한 굵기로 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그 양파의 특징이 있어서 어떤 부분은 약간 이제 넓고 어떤 부분은 좀 뭐 좁고 네, 이렇게 되지만 그건 이제 양파의 특성이니까 김치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먹을 때 그렇게 인지하고 먹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려울 게 없고요. 지난 가을에 수확을 해서 네, 말려서 갈아 놓은 고춧가루, 이 고춧가루를 김치에 사용하는데 보통 고추를 이렇게 놓고 길이로 반을 자르는데요. 칼질하는 게 서툰 사람은 이렇게 놓고 자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럴 때 손 베지 않게 조심하시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길이로 반을 자르신 다음에 보시면 나는 괜찮아 이러신 분들은 이 고추의 씨나 속도 같이 김치에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모양을 내는데 사용하신다면 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이쪽을 잘라내고 그다음에 이거를 길이로 이제 반 정도 이렇게 잘라서 네, 속을 빼내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 놓으시고 네. 자, 칼이 잘 들면 이쪽으로 이렇게 놓고 네, 썰으셔도 돼요. 근데 칼이 안 드는 칼일 경우에 이렇게 놓고 써시면 이게 미끄러지면서 잘못하면 손을 다칠 수가 있어서요. 좀 잘 안 들더라도 이렇게 거꾸로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기는 칼이 원래 내가 예정했던 데 쑥쑥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네, 썰고 만약에 칼이 잘 들고 칼질에 익숙하신 분은 이렇게 놓고 썰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부추와 비슷한 길이로 이렇게 채를 썬다는 그런 기분으로 얘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가 있죠. 그게 고구마 줄기 껍질을 벗기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껍질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줄기가 다 절여졌어요. 그러면 이 고구마 줄기를 한번 껍질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장난처럼 목걸이를 만들었지만 이제 절여진 고구마 줄기는 자 이제 좀 더 잘 벗겨지거든요. 그리고 이 고구마 줄기가 잘 벗겨지지 않는 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벗겨지기만 해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뚝뚝 끊으면서 이렇게 끊으면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자르면서 이렇게 계속 네 고구마 줄기를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줄기를 계속 벗겨요. 내가 원하는 그래서 칼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걸 벗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손톱으로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해서 하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뚝뚝해서 약간 이런 색깔들이 고구마 줄기 색깔들이 남아 있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길이를 5cm, 6cm 이렇게 자르라고 했다고 자를 갖다 대고 될 거는 아니고 조금 더 길어도 뭐 짧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마 줄기를 전부 벗기죠. 그리고 벗기는 동안에 저절로 칼을 대지 않아도 고구마 줄기 길이가 전부 맞춰져서 잘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너무
네. 이 모든 걸 준비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보고요. 이런 수고를 해서 너무 김치가 맛있게 잘 익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수고할 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더라도. 자, 이제 풀이 다 식었거든요. 물 한 컵에 밀가루 한 큰술 정도 들어갔을 때 이 정도의 농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 농도가 나오면 고구마 줄기 김치를 충분히 새콤달콤하게 익히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를 이제 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김치를 담그는 데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김치 그러면 젓갈, 고춧가루, 파마늘, 생강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멸치 액젓을 가지고 담는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멸치 액젓, 잘 익은 멸치 액젓,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멸치 액젓에 풀과 멸치 액젓이 섞인 곳에 여기에 고춧가루를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넣고요. 여기에 생강을 편으로 썰어서 청주에 담가놨던 생강술, 이 생강술을 네, 한 스푼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스푼 넣고요.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 넣고요. 이제 마늘 수확해서 말린 것들이 한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마늘들이 정말 김치의 발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치를 담아서 익혔을 때 톡 쏘는 그런 새콤한 맛은 마늘이 또 많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붉은 고추 색깔을 내주고 네, 풍미를 더해줄 붉은 고추, 그리고 네, 여름에 김치 재료로 아주 중요한 부추, 네, 부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채 썰어서 넣고요. 여기에 이제 굳이 하나 더 식재료로 하나 더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파를 넣는데, 지금은 사실 대파의 계절이 아니라 실파의 계절이에요. 그 실파를 여기다 조금 더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어요. 부추만큼 네, 넣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에 들어갈 양념들을 모두 다 이제 다 섞어서 이렇게 김치 양념 이걸 만들었어요. 네, 여기에 조금 전에 절여서 네, 껍질을 까고 준비해둔 고구마 줄기를 넣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치가 잘 버무려졌습니다. 지금은 얘네들이 전부 다 자기 성질대로 이렇게 살아서 약간 삐쭉삐쭉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얘가 이제 익으면 되게 네, 말을 잘 듣는 네, 고분고분한 녀석처럼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담을 수 있는 네, 그리고 젓가락으로 집어도 되게 이제 잘 집히는 그런 이제 김치가 되겠어요. 네, 색깔 이렇게 나게 네, 해서 네, 지금은 생김치로 겉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겉절이는 서양의 샐러드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해서 드시는 분들이라면 젓갈에 적절한 양념들을 섞어서 그걸 샐러드 소스라고 생각하시고, 다양한 채소들을 이렇게 겉절이로 이렇게 해서 드시면 열 샐러드 부럽지 않은 김치 겉절이가 탄생합니다. 좀 더 익으면 생선 조림, 뭐 혹은 생선 찌개 이런데 이 김치를 사용하시면 그 신맛이 그 생선의 어떤 그 단백질 네, 그런 맛들을 좀 더 감칠맛 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비린맛 이런 것들도 잡아주고 정말 맛있는 새로운 음식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